안녕. 자, 우리 오늘은 2차 방정식 부분 공부할 차례입니다. 2차 방정식.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 부분을 공부하기 이전에 먼저 기본적으로 잘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인수분해 파트에서 2차식을 인수분해하는 거입니다.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푸는 거의 메인 매뉴얼 자체가 인수분해이기 때문에 2차식을 인수분해하는 것이 아직도 뭔가 조금 잘 되지 않는다 하시면은 2차 방정식 부분 문제 푸는 게 상당히 좀 까다로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여러분들 2차식 인수분해 같은 것도 좀 많이 연습시키고 하기 위해서 좀 할당량 드리고 그랬었죠, 그렇죠? 자, 아무튼 그래서 몇 개 좀 연습을 해보고 가도록 합시다. 자,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자,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x 플러스 2 오케이. 잠시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라고 인수분해할 수 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 자, 이건 어떻게 인수분해할 수 있을까? 자, 암산될 수 있을 정도로 빠릿빠릿하게 나와야 돼요. 물론 이제 우리가 그때 배웠었던 정석은 x, x, 2, 3, 크로스 5 해서 이제 x 플러스 2, x 플러스 3 쓰는 과정이었지만 딱 보자마자 바로 이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연습했으니까 할당량 가지고 이제 연습했으니까 이 정도는 이제 튀어나와야 되겠죠. 2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2 조금 어려워졌죠, 그렇죠? 한 번에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불러보자. 2x, x 2, 1 크로스 5x. 그래서 이제 2x 플러스 1 x 플러스 2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그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문제 만드는 것도 힘들어.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x, 3x 6은 이제 2랑 3이랑 곱하면 되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3 여기 3이랑 2 하면 크로스해서 11x 만들어지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x 플러스 3, 3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이제 쪼개줄 수 있겠다. 네, 좋아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2차식을 인수분해했었던 것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풀 겁니다. 어떻게 푸느냐? 지금부터 시작. 자,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을 이야기하기 앞서서 1차 방정식, 더 나아가서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방정식이 뭘까요?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될 수 있는 등식, 그것을 방정식이라고 했어요. 언제나 참이 되는 건 이름이 뭐였죠? 항등식. 언제나 거짓인 거는? 이런 씨알데기 없는 거에 우리가 이름을 붙일 이유가 없죠, 그렇죠? 우리가 뭐 아침에 싼 똥에다가 이름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렇죠? 야, 아침에 똥 싼 거에서 이름 왜 붙여? 오늘 아침 똥이 조금 약간 황금색으로 이쁘게 생겼으니까 황금이 이런 식으로 이름 붙이는 사람은 좀 웃기는 사람이죠, 그렇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름을 안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나 거짓인 거 굳이 따지자면 해가 없는 방정식이기는 한데 걔는 뭐 별개 이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정식이라는 것은 이제 문자의 값에 따라 참도 될 수 있고 거짓도 될 수 있는 그러한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한다라는 거. 방정식의 해는 뭐예요? 네, 그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문자의 값을 해라고 하고요. 방정식을 푼다라는 것은 그 해를 구한다라는 것이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배웠었던 방정식이 1차 방정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2x 플러스 3은 7. 자, 이런 방정식은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했었어요? 일단 뭘 해줘야 되죠? 네, 3을 떼요. 내 양변을 3으로 빼준다. 오케이. 이항이라는 표현보다 등식의 성질이라는 표현을 좀 더 써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죠.
양변에 3을 빼준다. 그럼 이제 2x는 4, x는 양변에 2를 나눠주니까 2 이렇게 이제 표현이 가능했었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방정식. 뭐 물론 이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라든지 연립 방정식도 배우기는 했지만 그건 2차 방정식이랑 관계는 없으니까 패스. 자, 그럼 2차 방정식은 어떤 생김새를 갖고 있을까요? 한번 불러보세요. 2차 방정식 어떻게 생겼을까? x제곱 플러스 플러스 2x 뭐 2x 빼기 4 4는 0.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2차 방정식이 있지. 그래서 x에 대한 2차식은 0의 형태로 정리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2차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2차 방정식의 정의를 배웠으니까 우리가 마주할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차 방정식 무슨 문제를 내겠어? 2차 방정식의 정의를 배웠어. 2차 방정식이 뭔지에 대해서 배웠어. 그럼 그거 가지고 낼 수 있는 문제 일단 첫 번째 2차 방정식 인지 아닌지 2차 방정식인지 아닌지부터 먼저 판단하는 거에 문제를 내겠지. 우리 1차 방정식 공부할 때도 그러지 않았냐. 어떤 방정식 딱 써놓고 이거 1차 방정식이니? 라고 물어보고 여러분들이 O, X 이런 것들 써가지고 판단 내렸잖아. 자, 그럼 2차 방정식인 것들 한번 봅시다. X제곱 플러스 3X는 0. 상수함 없어요. 어때요? 2차 방정식인가요? 네. 상관없죠. 어쨌든 2차식인 건 맞으니까. X제곱 플러스 1은 0. 1차항 없어요. 자, 이거 2차 방정식이에요? 이거? 그렇죠. 2차식이니까, 그치? 1차항이 있든 없든 뭐 상관없잖아. 그런데 이제 여기서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 마이너스 x제곱은 0. 이건 아니겠죠. 그렇죠. 왜? 2차식이 아니니까. 2차항이 사라지니까 2차식이 더 이상 아니게 되었죠.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어떨까요? 는 x제곱 요것도 아니죠. 그쵸? 내가 양변에다가 x제곱을 없애주면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양변에 x제곱을 빼주면서 정리를 해주면은 1차식은 0의 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양변에 x제곱에 무엇이 똑같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개수가 똑같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왜? 한 놈을 지으면 다른 놈도 필연적으로 같이 지워질 테니까. 당연한 얘기. 우리 1차 방정식에서 썼던 거 여기서 그대로 나오겠죠. 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는 ax제곱 더하기 dx 더하기 c. 자, 다음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이 되기 위한 a, b, c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자, 생각할 시간 30초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시작해 봅시다. 그 뒤에 계신 분 자세 무너지면 시간 리셋입니다. 자, 생각 다 끝나셨죠? 자, 한번 천천히 불러볼까요? A는 1이 아니죠. B는 상관없다. C는 상관없다. 오케이, 좋아요. 딱 그거. 그래서 이제 A가 1만 아니면 되겠죠? A가 1이 되면은 2차항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래서 1만 아니면 된다. B랑 C는 각각 상관없다. 네, 뭐가 되든 뭐 어쨌든 1차항이 뭐가 되든 뭐 2차항이 그 상수항이 뭐가 되든 그거는 2차식인지 아닌지에 대한 요구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까. 그래서 B랑 C는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 뭐 질문할 거 없으시죠 여기서? 네, 오케이.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차 방정식을 풀어봅시다. 자, 가장 단순한 형태의 2차 방정식. 오케이, 가세요. 아, 숙제 받으셔야 되나? 그 특강 숙제 해오면 돼요. 아니요, 유형서 하나 받으셔야 돼요. 잠깐만요.
미안. 자, 우리 가장 기본적인 2차 방정식부터 한번 써볼까요? x제곱은 0. 이거 2차 방정식 맞지, 그치? 자,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답 얼마야 이거? 0 그렇지. x제곱은 1. 이건 얼마야? 1 아예 이거 다 틀려버리네. 아 1 마이너스 봐, 이거 방심하면 훅 간다 이거. 자, x제곱은 4. 2랑 마이너스 그렇지. 여러분들이 이거 이미 1단원에서 2차 방정식이라는 말만 안 썼지 2차 방정식 다 배우고 왔었어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우린 이미 풀 수 있단 말이야. 이런 형태 2차 방정식 그냥 제곱해서 4가 나오는 거, 제곱해서 5가 나오는 거, 뭐 제곱해서 무슨 16이 나오는 거, 뭐 이런 것들 다 얘기했었잖아, 그렇지? 그런 2차 방정식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의 2차 방정식이었어요. 근데 뭐 우리가 뭐 이런 것들만 풀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정상적으로 이제 1창, 상수항까지 전부 다 있는 그런 형태의 2차 방정식을 풀어볼 건데, 자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풀어봅시다. 우리가 원하는 최종적인 형태는 x는 이라는 형태일 거예요. 자 그럼 뭐 우리가 만만하게 배운 거 등식의 성질이 있으니까 등식의 성질 한번 써볼까? 자 양근에 뭐 2를 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x제곱 플러스 3x는 뭐 마이너스 2. 근데 그 다음은 뭐 x는이라고 만들려고 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돼? 자 x를 나눌까요? 뭐 나누면은 그래 뭐 이 친구는 x가 돼. 얘는 3이 돼. 좀 협조적인데? 근데 이 새끼가 이거 x분의 2가 돼. 별로 마음에 안 들죠, 그렇죠? x는 의 꼴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특별히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x는 어떻게 만들까 이거? 자 여기에서 우리가 다음 행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이거 2차식 있잖아. 저번 단원에서 인수분해 파트에서 2차식의 인수분해라고 하면서 배웠던 게 있었는데, 그 2차식의 인수분해를 해주면은 얘가 어떻게 바뀌죠?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는 0이라는 형태로 식이 바뀐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꿨을 때 우리한테 이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엄청난 이점이 있어요. 자 보세요. 만약에 어떤 두 수 A랑 B를 곱했는데 그게 0이라고 한다면 A랑 B가 어떤 숫자일까요? A나 B 둘 중에 하나가 죠. 맞아요. A나 B 둘 중에 하나가 0이라는 특징이 있을 겁니다. A가 0일 수도 있고 B가 0일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 0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그 상태로 이 위로 시선을 다시 올려봐봐. 얘가 0이라면은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면 얘가 0이 되는 건 아니야? 물론 둘 다 0이어도 상관없지만 뭐 둘 다 동시에 0이 될 리는 없어 보이고, 그쵸? x가 마이너스 1이거나 아니면 x가 마이너스 2가 되면은 얘가 0이어서 0이 되거나 아니면 얘가 0이어서 0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죠. 오케이. 2차 방정식 풀 때 뭐 하면 장땡이다? 인수분해하면 장땡이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을 딱 처음 맞닥뜨렸을 때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행위는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인수분해만 하면 문제가 풀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근데 또 이런 것들만 많이 접하다 보니까 애들이 이런 문제들을 못 풀어요. 선생님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해요? 그냥 풀어. 뭘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아니면 이거 진짜 인수분해 해가지고 풀 수도 있어요. 뭐 x제곱은 4 같은 거는 x제곱 마이너스 4는 0이잖아, 그렇지? 그럼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해? 설마 이거 인수분해 못하지 않죠, 그렇죠? 뭐야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잖아. 잘 할 수 있죠, 그렇죠? 또 두 번째 케이스 x제곱 플러스 3x는 0. 선생님 상수항이 없어요. 상수항이 없어서 인수분해를 못하겠어요. 이 정신 나갔어? 그 뭔 상관이야? 상수항이 없으면 오히려 땡큐 아닙니까? 자 인수분해 어떻게 해? x 괄호 x 더하기 3 됐잖아. 공통인수로 묶어주면 되지. 그게 인수분해 가장 기본 아니었습니까? 공통인수로 묶어주기. 이게 안 돼서 우리가 막 그때 막 무슨 뭐 크로스 막 이딴 짓 하고 그랬었던 거잖아. 그쵸? 오히려 어려운 거 하는데 쉬운 것들에서 또 못한다고 무너지는 경우들이 제법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선수 쳤습니다. 이런 것들 인수분해 안 되는 거 아니야? 할 수 있어. 오히려 더 쉬운 인수분해였어. 그쵸? 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글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마이너스 3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x는 0 0 또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딱 처음에 마주했을 때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해서 문제를 푸는 것, 그것이 가장 기본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있잖아요. 세상이 언제나 이렇게 이쁘고 아름답고 쉽고 단순하고 간단하고 그럼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 그치? 그런 것들이 아닌 것도 존재하니까 그게 비로소 문제가 되는 거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는 0. 자, 인수분해 한번 해보자. 이거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풀면 좋을까? 공통수건 그렇다고 해서 뭐 4라는 것을 뭐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없죠? 자, 이런 아이들이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이게 인수분해가 불가능하거든. 그럼 우리 뭐 이거 어떻게 뭐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두 번째 방식이 있어요. 우리가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푸는 게 첫 번째 방법이었어. 근데 그게 안 되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 되게 많이 나타날 거야. 그럼 그 안 되는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좋은 방법 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2차 방정식 다 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못 풀지 않아. 다만 인수분해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고 돌아가게 문제를 풀기는 할 거야. 자, 그 방법을 지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 x제곱은 5. 그럼 이거 x가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지. 이거 다 얘기 잘 하실 수 있죠. 이거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입니다 라고. 그럼 요런 것도 풀 수 있을까? 너희가 이걸 답을 낼 수 있었다면 요거 답을 내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x는 뿔마 루트 5였잖아. 그럼 이것도 똑같이 가면 되는 거야. x 마이너스 1이 뿔마 루트 5. 일단 이거 먼저 징검다리 거쳐가면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양변에 뭐만 해주는데? 플러스 1만 해주면 되죠. 따라서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방정식은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혹시나 얘를 이런 형태로 만들어줄 수만 있다면 그럼 내가 이 방정식 풀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오케이. 나 그럼 요거 저런 형태로 완전 제곱꼴로 바꿔봐야겠다. 이게 우리가 여기서 추구할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완전 제곱꼴을 만들려고 하는데 사실 상수항 부분은 큰 상관없는 게 는 뭐 이렇게 해서 쓰면 돼. 그쵸? 우리가 여기서 추구해야 되는 것은 얘네만을 가지고 완전 제곱꼴을 어떻게 만들지만 생각하면 돼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완전 제곱꼴이 뭐가 있을까요? 불러봅시다. x 네, 2 곱하기 얘 2 곱하기 얘 해서 마이너스 2x 만들어져야 되잖아, 그치? 2 곱하기 얘 해서 마이너스 2x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 자, 근데 지금 여기에서 요거는 1의 제곱, 즉 1까지 추가해 준 거지. 나는 얘네만 필요했는데 1까지 더 해줬잖아, 여기는. 그치? 그러니까 아유, 나 그럴 생각까지는 없었어 라고 하면서 빼기 1 빨리 수습해 주시고요. 즉 여기까지가 이것인 거죠, 그쵸? 맞아요? 자, 나는 얘네를 만들려고 했어. 그래서 x-1을 제곱을 한 거야. 근데 제곱을 했더니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까지 만들어졌다고. 나 이거 원하지 않았어. 나 플러스 1까지 만들어지길 원하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만들어졌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미안합니다 하고서 이제 마이너스 1 해주는 거야.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만 만들어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오케이, 좋아요. 자, 그 상태에서 요거는 그냥 그대로 갖다 쓰면 되죠? 는요. 자, 거의 다 왔어. 계산하고 이항하든지 아니면 양변에 5를 더하든지 하면 어떤 꼴이 만들어집니까? x-1의 제곱은 5. 이거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 옆에서 했잖아. 와. x-1은 뿔마 루트 5.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게 여러분들이 구할 해가 되겠습니다. 다 이해되셨나요? 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문제들은 뭘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문제를 풀 것이다. 자, 여기까지 내용. 그리고 다 되신 분들은 문제를 좀 풀어 보실 건데 좀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일단 개념 2에 있는 이그젠플, 그 개념 코코 여기 8문제 있죠? 그 8문제 쭉 다 풀어 보시고요. 그다음 개념 4에 있는 개념 코코의 1번과 2번을 풀어주세요. 개념 2랑 개념 4, 1, 2번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개념 2랑 개념 4에 있는 1, 2번. 다시 눌러주면 다시 시간 리셋 되겠지. 여러분 문제 풀 동안 잠깐 일시정지 해놓을게요. 자, 다들 다 풀어보셨어요? 어때? 제법 잘 되지 그래? 인수분해가 되는 것들은 인수분해해서 문제 풀기. 그다음에 인수분해 안 되는 것들은 어떻게 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문제 풀기. 자, 그런데 우리 솔직해지자. 귀찮아, 귀찮아. 엄청 귀찮지, 그렇지? 이게 개수가 조금이라도 복잡해지면 난리 난다. 예를 들어서 그나마 좀 내가 개수 협조적으로 써가지고 있는 그나마 왕정이지. 예를 들어서 뭐 2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뭐 5분의 7은 0. 벌써 기분 나쁘게 생겼어. 그죠? 별로 그렇게 막 반가운 녀석은 아니잖아. 해보자 그래도. 뭐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잖아. 여러분들이 그냥 처음부터 하는 것보다 나랑 그래도 같이 밟아나가는 게 낫지 않아요? 그렇죠? 뭐부터 먼저 할래요? 만연제곱식을 만들려면 무엇의 제곱은 얼마라는 걸로 만들어져야 되잖아, 그렇지? 그럼 뭐부터 먼저 할래? 2를 먼저 나눠야지. x제곱이라는 항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죠? 뭐의 제곱 이런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양변을 2로 나눕니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분의 3x 플러스 10분의 7은 0. 와, 더 짜증났어. 1차함도 분수로 바뀐 거야. 자, 그래도 어째? 해야지. 자, 우리는 이 친구를 위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듭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제곱하면 될까요? x. 자, 잘 생각해봐. 2 곱하기 얘가 이게 나와야 돼. 그럼 여기 쓰는 숫자는 항상 얘의 뭐겠냐? 개수. 아니야. 2 곱하기 얘를 해서 얘가 나와야 돼. 그럼 언제나 여기 쓰는 숫자는 항상 이 숫자의 뭐겠어? 2분의 1. 절반이겠지.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4분의 3. 됐죠?
자 근데 여기서 내가 아이쿠 미안합니다 하면서 빨리 빼줘야 되는 게 있죠. 뭐야? 마이너스 16분의 9 더하기 10분의 7는 0. 아 근데 계속 살짝 바꿔야 될 수도 있겠는데. 살짝만 바꿀게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정작 풀었는데 근이 없어버리면 또 재미없잖아, 그렇지? 요거를 7 말고 그냥 1이라고 바꿉시다. 1. 다 1이라고 할게요. 그럼 안정적으로 근이 존재하니까. 자 그럼 어떻게? 계산하고 난 다음에 이항을 해줘야죠. 그래서 x 플러스 4분의 3의 제곱은 하고서 바로 한 번에 가자. 16이랑 10의 최소 공배수는 80이죠. 5, 9, 45 마이너스 8 해서 그냥 바로 계산하면 37. 됐죠? 자 이제 마저 마무리하자. x 플러스 4분의 3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0분의 37. 그럼 x는 마이너스 4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0분의 37. 자 솔직히 귀찮았어 안 귀찮았어? 귀찮았지 그치? 근데 어쩔 수 없어. 계속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계속 해야지 뭘. 안 풀 거야? 풀기 귀찮다고 안 풀 거야? 그런데 이렇게 귀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만이 아니었었던 거야. 당연히 수학자들도 귀찮다고 생각했고 이게 좀 좋은 방법 없을까? 라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그들이 머리를 싸매서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공식 만들기. 근의 공식을 만드는 거야. 어떻게? 이것을 아예 일반화시켜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방정식을 그냥 풀어본 거야. 완전제곱꼴을 이용한 방식으로. 그리고 나온 결과 있지? 그걸 외워서 계산만 하는 걸로. 이 과정 안 고치고 답만 외워서 대입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공식을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우리도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볼 거야. 어떻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무슨 방법을 이용해서? 완전제곱꼴을 이용한 방법으로 쭉 풀어서 나온 마지막 그 결과만 외워서 사용하려고. 자 한번 봅시다. 일단 뭐부터 할 거야? A로 나눠요.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는 0. 그 다음 뭐 할 거야? 요거 의식하고 완전제곱꼴 만들어야지. 불러보자. x 플러스 자 2 곱하기 얘 해서 이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항상 이것에 뭘 쓴다고 했어? 2분의 1. 그래서 2a분의 b라는 것을 제곱하는 것으로. 어이쿠 미안합니다 하면서 빨리 빼줘야 될 게 있죠. 그게 뭐예요? 빼기 4a 제곱분의 b 제곱. 다음 옆에서 구경하던 친구 a분의 c는 0. 자 그리고 계산하자. 통분하시고 이항하시면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 이건 그대로 써주시고 는 4a 제곱 분의 슉 b제곱 슉 4a 제곱분의 4ac 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어떻게? x 플러스 2a분의 b는 플러스 마이너스 자 요거는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예를 들어서 우리가 루트 4분의 3 같은 경우에는 루트 4분의 루트 3으로서 2분의 루트 3이라고 쓰잖아. 그 작업 한 거야. 루트 삐리리 해야 되는데 루트 4a 제곱은 그냥 2a니까 그래서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혹시 이 부분 이해 안 간다 하시는 분 손? 괜찮아요. 다시 설명해 줄게요. 원래 여기에서 루트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라고 해야 되는데 얘는 이거랑 똑같죠? 그래서 루트 4a 제곱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라고 써야 돼. 근데 루트 4a 제곱이라는 것은 2a니까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저거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됐나요 여기? 그 다음 양변에 2a분의 b만 빼주면 되겠네? 그래서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됐나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만 하면 돼? 외우기만. 요것만 외우면 돼. 요것만 외운 다음에 요거 안 거치고 여기에 있는 이 숫자들을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만 하면 되는 거야. 우리 아까 전에 썼었던 그 식 혹시 기억나니? (10분의 1) 5분의 1 맞죠? 그렇죠? 네. 기억나지? 한번 적용시켜볼까? A는 2고 B는 3이고 C는 5분의 1이야. 자, A 아까 뭐라고? 2. 오케이. 여기 밑에다 쓸게. X는 2, 3, 4분의 자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네 B제곱이니까 9 그 다음에 빼기 4 곱하기 AC 하니까 빼기 5분의 8. 그래서 이 부분이 뭐예요? 계산해 보시면 5분의 45에서 5분의 8 빼니까 5분의 37. 그래서 얘는 4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분의 37. 와우. 자, 근데 지금 요거는 우리가 조금만 더 계산을 해서 분모분자에다가 지금 봐봐. 요게 4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루트 5분의 37 뭐 이렇게 써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이거 유리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분모분자에 갈까? 4 그럴 루트 5를 곱해 주신 다음에 정리를 해보면은 그렇죠? 루트 5를 곱해 주신 다음에 정리를 해보시면은 참 이게 숫자가 좀 복잡하다. 이거 예시 괜히 이딴 거 들어가지고 그렇지? 여러분 더 헷갈리게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좀 고민이 많아. 이거 지금 당장 이거 대입하지 말고 그냥 쉬운 거 가자. 괜히 선입견 생길까 봐 좀 걱정된다. 자 2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그냥 4로 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잘 대입할 수 있지. 자 x는 하고서 자 4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네 9 빼기 마이너스 4ac 하니까 16 아니잖아. 4ac 하니까 32 플러스 32 그럼 얼마야? 4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1 뭐 이런 느낌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만 잘 외워두시면 우리가 이 과정 안 거쳐도 된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요거 한 큐에 외워두고 안 하는 게 100배 1000배 더 낫지. 우리가 뭐 한두 문제 풀 거 아니니까 수십 수천 문제 풀 거니까 그러니까 이 근해 공식을 외워가지고 적용시키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그 미술 시간에 판화 해본 적 있어요? 판화? 네. 판 깎아가지고 조각칼 같은 걸로 막 이렇게 막 나무판이든 고무판이든 막 깎아가지고 막 요즘 그것도 위험해서 안 하나? 했는데. 해요? 네. 안 했어요? 그게 항상 보면은 약간 좀 너무 위험한 사고들이 많이 생겨요. 조각칼이 진짜 날카롭거든요. 본 적 있죠? 하신 분들 봤죠? 이거 손 살짝만 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거 엄청 신중하게 다뤄야 되는 도구인데 요즘 너무 위험해가지고 안 해요. 나 때는 많이 했어. 나 고무판도 깎고 막 나무판도 깎고. 근데 실제로 막 그거 가지고 잘못했다가 막 옆에 있는 친구 막 다치게 하기도 너무 생각해도 좀 징그럽다. 아무튼 그 칼이
이 판을 깎아야 되는 칼이기 때문에 나무, 고무 엄청 날카로워요. 아주 조심해야 돼서 아마 여러분들은 많이 안 해보셨을 수도 있어. 근데 그 판화라는 게 뭐냐면 이 조각칼 가지고 이 나무 판을 막 깎아요. 막 깎아. 그러면 나무에 막 굴곡 막 이렇게 져 있고 막 그러겠지. 그럼 거기에다가 잉크를 쫙 발라. 그냥 그걸 종에다가 쾅 하고 찍어. 그러면 굴곡져 있는 부분들에 잉크가 잔뜩 묻었을 테니까 쾅 하고 찍고 나면 그 부분에 잉크가 잔뜩 묻어가지고 뭔가 그림이 하나 완성되겠지, 그렇지? 그걸 우리가 판화라고 해요. 판을 찍어가지고 만든 그림이라고 해서 판화. 자, 그래서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엄청난 화가야. 그림은 막 아주 엄청나게 잘 그려. 난 그래. 난 그림. 난 하면은 딱 화분. 벌써 느낌 있죠? 도네이도 아니, 괜찮잖아요. 여기만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그 고려 청자처럼 막 이렇게 용 그림 같은 거 막 이렇게 도네이도다. 용 약간 개찌렁이 같은 느낌. 자, 아무튼 용이야 이거. 고려 청자에 이제 용 그려져 있는 거고. 자, 여기에 이제 이렇게 돌 같은 거 막 이렇게 자갈 이렇게 딱 있고 난이 이렇게 쫙 그려져 있는 거죠. 잡초 같은데. 잡초 이 새끼! 뭘 잡초야? 자, 난이 이렇게 해가지고 괜찮지? 자, 이 그림을 가지고 이제 내가 사람들한테 다 팔았더니 한 장당 막 무슨 막 1000만 원 막 해가지고 1000원. 1000원이라도 감지덕지다. 자, 한 장당 그래 1000원 해가지고 이제 막 파는 거야. 근데 이 그림이 엄청나게 유명해져. 사람들이 막 나한테도 막 팔아달라 해가지고 막 가지고 오는 거야. 처음에 막 기분 좋게 팔았지. 야, 한 장당 1000만 원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냐고. 수십 장을 그래. 와, 떼보자가 됐어. 근데 여러분들 이 그림만 내가 하루에 막 100개씩 그리고 1000개씩 그리고 그러면 좀 정신병 걸릴 것 같지 않아? 아니 뭐 그림을 아무리 좋아해도 똑같은 그림만 내가 그렇게 계속 요즘만 하루에 1000만 원 넘게 해본다고 해봐. 약간 조금 정신이 좀 오락가락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이 그림을 내가 매번 이렇게 그리는 건 손도 아프고 좀 정신 착란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림 그리는 것보다는 이게 깎는 게 더 힘들잖아요? 아니 어떻게 정교하게 이걸 깎고 그때 잉크 발라가지고 쫙 찍었는데 어떻게 딱 이 그림이 또 멋지게 딱 나올 수 있게끔 깎으려면 이거 얼마나 혼신의 힘을 들여가지고 깎아야 되는데 그러다가 뭐 다칠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한번 깎아본 거야. 왜? 내가 이제는 잉크만 발라가지고 수만 장을 자동으로 그냥 찍을 수 있게끔 열심히 조각해가지고 깎아내는 거야. 한 달을 깎았어. 한 달 동안 그림 하나도 안 그리고 계속 그냥 깎은 거야. 계속 깎아. 계속 깎아가지고 드디어 그 판을 하나 짠 하고 완성을 했어. 자,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찍어야죠. 이제 잉크 발라가지고 종이 찍어가지고 빨리 팔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넘겨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조각칼 다 이렇게 해가지고 판 딱 멋지게 완성했어. 드디어 한 달 동안 내가 이 조각하느라 이제 그림을 못 그렸더니 이게 손이 근질근질거리네 하고서 판 치워버리고 다시 그림 그리는 이 미친놈이 죽어요. 안 그래요? 자, 내가 지금 여기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우리는 판을 깎았어요. 그래서 지금 조각 판 하나가 완성이 됐습니다. 판이 완성이 된 거야. 자,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이 판에다가 잉크 발라서 종이에 찍어야 돼. 근데 이거 다 완성해 놓고 이 문제 풀 때 근해 공식 안 쓰고 일단 2로 나누고 하면서 완전 제곱꼴을 이용해서 문제 풀고 자빠져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네. 그게 바로 아까 그 다 깎아놓고서 이제 붙들고서 그림 그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놈이랑 똑같은 놈인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지금 그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으로서 3가지를 배웠어요. 일단 첫 번째 뭐였죠? 가장 기본적인 방법 인수분해. 두 번째 뭐였어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방법. 그 다음 세 번째 뭘 배웠어요? 근해 공식을 배웠어요. 우리가 이 3개를 배웠잖아. 이 3개를 배우는데 이 3개를 무질서하게 배운 친구들은 그냥 3개를 배웠다 이렇게만 생각한다고. 자,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상황이 발생되냐면 내가 어느 순간에 뭘 써야 되는지를 몰라. 그냥 삘 꽂히는 거 써. 어떨 때는 인수분해를 써. 돼. 맞았다. 어떨 때는 인수분해를 써. 안 돼. 안 되네. 뭐 쓰지? 완전 제곱꼴 한번 써볼까?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막 지 멋대로야. 어떨 때는 인수분해 아니라 오늘은 왠지 느낌이 완전 제곱꼴인데? 하면서 이제 완전 제곱꼴. 나 예전에 어떤 놈을 봤냐면 그때 당시 이제 약간 좀 센 같은 문제집 가지고 이제 그 수업을 나갔었을 때였는데 얘가 뭐 되게 빼곡하게 열심히 문제를 막 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놈이 뭘 이렇게 열심히 하나 하고 봤더니 세상에나 여기 있는 2차 방정식 단원에 있는 모든 2차 방정식 문제 전부 다 이걸 완전 제곱꼴을 이용한 방식으로 풀고 있는 거야. 심지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는 0 뭐 이런 문제들조차도 x 플러스 2분의 3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9 플러스 2는 0 x 플러스 2분의 3의 제곱은 4분의 1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고 있는 거야. 공장인가? 어? 와 이거 무슨 대박이야. 빼곡해. 엄청 정성. 그 친구 표정을 봤거든? 뿌듯해. 와 이게 더 빡쳐. 뿌듯해하고 있는 거야. 잘못했는데 그 자기가 스스로 기특하다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뭘 이용해서 문제 풀어야 돼? 인수분해 이용해서 문제 풀면 그냥 한 줄이면 끝나잖아. 이걸 왜 네 줄 다섯 줄 쓰고 있냐고. 그러니까 매뉴얼이 없으면 자꾸 혼란에 빠져. 그리고 완전 제곱꼴을 이용한 방식들을 자꾸 쓰려고 해. 쓰면 안 되는데. 그쵸? 자, 첫 번째 우리 매뉴얼 확실히 잡고 가자. 첫 번째 우리 뭐 이용해서 일단 먼저 문제를 풀어? 인수분해. 그게 안 됐어. 인수분해가 안 돼. 자 그러면 뭐 이용해서 문제를 뭐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요? 근해 공식. 야 그럼 완전 제곱꼴 이용한 거 그거 뭐 우리 그거 배웠었는데 그거 뭐 그럼 쓸모가 없어? 그거 안 써? 안 쓸 거야 그러면? 네라고 했지. 쓰면 안 되죠. 왜 판 다 깎아놓고 왜 또 다시 붙들지 마. 제발 판 다 깎아놨으면 이제 잉크만 달라. 알겠죠? 우리가 인수분해를 이용하고 안 되면 근해 공식 쓴다. 그럼 완전 제곱꼴은 언제 써? 언제 써? 안 써. 완전 제곱꼴 언제 쓴다고? 안 쓴다고. 왜? 왜 안 써? 이미 다 깎아놨잖아. 이미 다 깎아놨는데 뭐하러 써? 그치? 자, 그런데 단 하나의 예외가 있어요. 이 그림은 멋지니까 지울 수가 없네요. 예? 우리가 완전 제곱꼴을 이용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기 싫었던 이유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걔가 꼴 보기 싫으니까? 너무 귀찮아서야. 그지? 귀찮아서야. 자, 그런데 어떤 친구는 또 내 말을 너무 잘 들은 거야. 자, 우리 일단 2차 방정식 풀 때 뭐 이용한다고? 인수분해. 이거 안 되면 뭐 이용한다고? 근해 공식. 완전 제곱꼴을 이용한 방식은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절대 안 쓴다. 그랬더니 그냥 무비판적으로 그냥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들은 거야. 그래 내가 잘못했지. 절대 안 쓴다고 하면 안 됐었어. 어떤 친구가 여기서 이렇게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을 풀어라.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2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3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7. 그 다음 x는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7. 딱 뭐 유리화 해가지고 뭐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4 하면 되는 거야. 선생님 완전 제곱꼴을 이용하지 말라면서요. 아니 얘들아 잘 생각해봐. 우리가 완전 제곱꼴을 이용한 방식은 왜 안 쓴다고? 귀찮아서. 이거 만드는 게 귀찮아서야. 요 꼴을 만드는 것 자체가 귀찮아서 안 썼던 거야. 근데 얘가 이미 만들어 줬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배꼽 인사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쓰면 되는 거야. 쓰면 돼. 근데 내가 어떤 친구를 봤냐면 2x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18은 7 2x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11은 0. 인수분해 안 될 것 같네. 근해 공식 x는 4분의 마이너스 b 하니까 12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 만들어 줬잖아. 왜 그걸 걷어차? 만들어 줬으면 배꼽 인사하고 써. 이게 귀찮아서. 이걸 만드는 게 귀찮아서 안 썼던 거지. 만들어 줬으면 쓰십시오.
이런 문제가 얼마 안 나와. 한 진짜 100문제 풀면 그 중에 한 문제 정도쯤 있을까 말까 해. 근데 그냥 여러분들이 내가 완전 제곱꼴을 이용한 방식은 왜 안 쓴다 이런 이 이유를 모른 채로 그냥 안 돼, 쓰면 안 돼 이렇게만 공부를 하고 넘어가 버리면 이 밥상 걷어차버린다. 이미 다 차려놨는데 뭐 이걸 왜 거부를 해. 그냥 쓰시면 되죠. 알겠죠? 예외상 이미 만들어놨을 때 써라. 이미 만들어져 있을 땐 써라. 알겠죠? 그것까지 무시하면 너무 섭섭하잖아. 문제 내는 사람이. 그죠? 다 이해됐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그래서 2차 방정식 매뉴얼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일단 첫 번째 2차 방정식을 맞닥뜨렸을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인수분해. 그게 안 됐을 때 뭐 한다? 근해 공식. 완전 제곱꼴을 이용한 방식은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근데 예외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쓴다? 이미 만들어져 있을 때는 쓴다. 다 이해되셨죠? 네, 오케이. 자, 그다음 중간중간에 우리가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간 부분들을 좀 짚어볼게요. 중간에 이제 뭐 중근이라든지 뭐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살짝 건너뛰고 왔는데 이 순서상 그 부분을 조금 지금 다루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자, 우리가 이제 근해 공식을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근해 공식 x가 아까 어떤 값이 나왔었죠? 기억을 한번 더듬어 봅시다. 2a분의 내가 계속 써줄 거예요.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자꾸 입으로만 읽으면서 입에 붙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고 일어났을 때 그렇게 내가 갑자기 옆에서 야야야야야 그게 공식은 뭐야? 이렇게 했을 때 2a분의 마이너스 b 하면서 얘기가 나와야 돼. 그 정도 잠꼬대로도 나올 정도로 이게 습관이 돼야 돼. 여러분들 한번 이따 집 가가지고 이게 아마 부모님들도 아직도 기억하시고 계실 수도 있어. 진짜 뭐 엄마 아빠한테 내가 혹시 근해 공식 기억나? 하시면 아마 한 30%의 확률로 한 20-30% 확률로 기억나실 수도 있어. 진짜 그 정도로 중요했던 공식이야. 중고등학교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공식 중에 하나가 이 근해 공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꼭 잘 외워두셔야 되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내내 써먹으실 공식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잘 외워두시고 그 정도로 이제 국민 공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공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 공식을 가만 보시면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얘네들은 사실 문제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정상적인 숫자잖아, 그치? 그런데 사실 되게 걱정되는 순간이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면 요거 빨간 펜으로 할까요? 요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되는 부분 있잖아. 이 부분은 솔직히 좀 걱정된다. 뭐가 걱정되냐면 루트 안에 있는 수 예를 들어 루트 3 이거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멀쩡한 숫자로 존재하잖아, 그렇지? 있는 숫자잖아. 루트 5 루트 7 루트 0 루트 마이너스 2 이거 아니죠, 그렇죠? 요건 갸우뚱하셔야 돼. 루트 마이너스 2 그건 뭔 소리야?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되는 수?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되는 수가 있어요? 없잖아. 이 세상에 그런 숫자가 어디 있어? 제곱하면은 언제나 양수를 제곱하면 양수, 음수를 제곱해도 양수, 0을 제곱하면 0. 그래서 제곱하면 언제나 0 이상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근호 안에는 무조건 0 이상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그쵸? 네, 근호 안에는 무조건 0 이상이 들어와야 돼. 근데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언제나 양수라고 보장을 할 수 있나? a랑 b랑 c의 값에 따라서 얘는 충분히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걱정되기 시작하지, 그치? 얘가 음수가 되면 어떡하나.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근, 2차 방정식이 근을 가질 수 있는 때랑 가질 수 없는 때로 나누어져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근호 안에 있는 식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것, 우리가 근의 존재 여부를 판별하는 식이라고 해서 이름을 판별식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다시 근의 존재 여부를 판별하는 식이라고 해서 판별식이라고 이름을 붙일 거예요. 사실 좀 더 정확하게는 근의 개수를 판별하는 식이라고 해서 판별식인데, 그것보다는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3학년 과정을 할 때는 근의 존재 여부를 판별하는 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조금 더 와닿으실 것 같아서 살짝 바꿨습니다. 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식이 아니었어요. 어디에 있는 식이었다고? 완전 제곱식. 아니 무슨 소리야. 근해 공식 아주 입에 익었지 그냥. 근해 공식이 어디? 근호 안에 있는 식. 다시
B제곱 마이너스 4의 C가 어디 있는 식이었다고? 근호 근의 공식의 근호 안에 있는 식이었어요. 이 B제곱 마이너스 4의 C가 만약에 0보다 크다고 한다면 어떨까? 자, 얘네 정상적인 숫자라고 했죠. 얘도 역시 정상적인 숫자로 나오겠죠. 그러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숫자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숫자 어때? 플러스 마이너스의 효과를 받아서 얘가 서로 다르게 두 개의 근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렇죠?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땡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땡 이렇게 쌍을 이루면서 두 개의 근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그래 보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때는 서로 다른 두 실수인 근이라고 해서 실근이라고 표현합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 혹은 그냥 여러분들 입장에선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만 이야기하셔도 괜찮아요. 서로 다른 두 근 혹은 서로 다른 두 실근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네, 서로 다른 두 근, 서로 다른 두 실근 자, B제곱 마이너스 4의 C가 0이 되는 상황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B제곱 마이너스 4의 C가 0이 되는 상황은 어떤가? 그럼 근호 안에가 0이 되는 거잖아. 그럼 루트 0은 얼마야? 0이지. 자, 그럼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0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0 뭐야 그냥 같은 숫자잖아. 0을 더하든 0을 빼든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냥 같은 숫자 아니야? 어떤 숫자로? 2a분의 마이너스 b 라는 숫자로 말이야. 자, 그러면은 B제곱 마이너스 4의 C가 0이 되는 순간은 두 개의 근이 서로 어떻게 생겼겠어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0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0 두 개의 근이 어떻게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죠? 네, 맞아요. 이때는 똑같이 생긴 동일한 두 근 혹은 서로 같은 두 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일한 두 근 개수는 두 개인 게 맞아요. 동일한 두 근입니다. 근의 개수가 하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근은 두 개예요. 근은 두 개인데 그게 하나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랑 같이 이렇게 끌어안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혼자 체중계 위에 올라가서 무게를 재는 것과 어떤 사람이랑 같이 끌어안고 체중계 위에 올라가서 무게를 재는 것과 뭐가 더 무거워? 끌어안고 있는 게 더 무겁겠지. 서로 두 개가 겹쳐져 있으면 무거워집니다. 무거울 중자를 써서 중근이라고 불러요. 뭐 가운데 중자 아니야. 여러분들 중 하면은 알고 있는 게 가운데 중자죠, 그렇죠? 가장 대표적으로, 그렇지? 가운데 중 말고 무거울 중입니다. 무거워졌다 이거야. 두 개의 다른 근이 아니라 하나로 겹쳐진 거니까 무거워졌잖아. 서로 끌어안고 있는 상태인 거야. 그래서 같은 두 근이에요. 같은 두 근. 물론 이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개수의 관점으로 이야기하자면 어떻게 이야기하는 게 맞냐면 중복도를 2로 갖고 있는 하나의 근이라고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근데 뭐 중복도라는 이런 개념 같은 것들은 대학교 그런 이제 수학에서나 나오는 얘기라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진 않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2라는 중복도를 갖고 있는 하나의 근이라고는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개수를 셀 때 두 개라고 세기는 해요. 그냥 두 개라고 인식을 합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동일한 두 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해는 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음수일 때는 어때요? 음수일 때 루트 안에가 음수야.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음수 뭐야 이거? 존재하지가 않잖아. 있는 숫자가 아니잖아. 해가 없음. 그리고 이 옆에 살짝 스포를 하나 해둡시다. 거짓말. 이거 거짓말이에요. 이거 근 없다 아니에요. 이게 사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공통수학 1에서 공부할 겁니다. 공통수학 1에서 우리가 허수라는 개념을 공부할 거예요. 허수, 복소수라고 이제 수의 체계를 확장시키면서 허수라는 개념을 공부할 건데 이 허수가 가상의 수, 거짓된 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허수라는 시스템 내에서 두 개의 근이 존재한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은 이러나 저러나 그러나 언제나 두 개의 근을 갖게끔 세팅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수학의 기본 정리라고 해서 수학에 보면 여러 가지 학문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기하학, 대수학, 뭐 미적분학, 뭐 해석학, 통계학, 뭐 여러 가지 학문들이 있잖아. 그 각각의 학문들의 중추, 기준이 될 수 있는 중추를 담당하는 원리, 정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척추라 생각하면 돼. 여기에서부터 뭔가 이렇게 뼈대가 생기고 살이 붙여지고 해서 이제 뭐 몸통이 만들어져. 약간 이런 척추뼈, 등뼈 같은 느낌이 되는 게 기본 정리. 이제 그 뭐랄까 각각의 그 학문들마다 그 기본 정리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본 정리 중에서 이 방정식이나 부등식이나 함수 같은 것들이 대수라고 칭해요. 대수학, 대수. 근데 대수의 기본 정리, 대수학의 기본 정리 중 하나가 n차 다항 방정식은 너무 말이 어렵죠.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1차 방정식 이런 것들. n차 다항 방정식은 근이 n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은 언제나 근이 몇 개여야 돼? 3차 방정식은? 4차 방정식은? 맞아. 그러니까 해가 없다라는 말은 그 기본 정리에 위배되는 거짓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숫자의 범위가 알고 있는 게 실수 범위까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해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루트 마이너스 2라는 숫자가 실제로는 없는 숫자지만 가상으로서는 있는 숫자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려요. 그래서 그 가상의 숫자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는 서로 다른 두 허수인 근이 존재한다라고 하면서 이때도 해가 있게, 즉 두 개의 해가 있게 이야기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이에요. 사실 이 말은. 이것만 같이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3학년 과정을 공부할 때는 필요 없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인생의 목표가 중졸이신 분 계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지? 우리는 어차피 고등학교 올라갈 거고 고등수학을 공부할 거니까 나중에 하는 이야기까지 같이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는 되시죠? 무슨 상황인지? 네, 여러분한테 어쩔 수 없이 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 됐나요? 네, 오케이, 좋아. 그래서 판별식을 가지고 우리가 근의 종류를 따져봤습니다. 판별식을 가지고 지워야 되겠지. 충분히 봤죠? 여러분들 이제 미술관 같은 데 안 가도 돼요. 공짜로 작품 하나 감상하실 수 있고 난 그림을 열심히 그렸잖아. 자, 아주 난이도 있는 그림이었죠. 보기가 어려운 그림 같네요. 그냥 그리기 어려운 그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판별식을 가지고 근의 종류, 근의 개수, 근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을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럼 얼추 2차 방정식에 대한 대체적인 내용들은 다 공부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바이블에는 있지만 우리가 이게 관계상 살짝 조금 치웠었던 것 중에 하나, 중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그 개념 이해에 해당하는 내용일 텐데 우리가 이제 어떤 2차 방정식이 x 플러스 1, x 플러스 2는 0 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그럼 얘 근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근데 만약에 x 플러스 1의 제곱은 0이라는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 같은 2차 방정식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럼 요거는 근이 어떤 거야? 마이너스 1 또 마이너스 1 그래요. 마이너스 1이 두 개가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마이너스 1이라는 중근을 갖는다 라고 표현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이제 여기 개념 2에 써져 있을 겁니다. 개념 2가 아닌가? 개념 3이군요. 네, 미안합니다. 개념 3에 이렇게 써져 있을 거고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중복될 때 무거워져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중근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인수분해를 했을 때 생긴 모양새는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것이다. 그것만 이제 같이 알아두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 제곱꼴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말과 중근을 갖는다라는 말이 결국 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전에 판별식이 뭐일 때가 또 중근을 갖는 상황이었죠? 판별식이 0일 때가 또 중근을 갖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판별식이 0이다라는 이 세 가지 말이 모두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중근을 갖는다.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은 0의 꼴로는 0의 꼴로 표현이 된다 라는 말과 판별식이 0이다 라는 이 세 가지 말이 모두 다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 과정에서 잘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알아두십시오. 문제를 풀 때라든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이 중근을 가지려면 b는 2분의 a의 제곱이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써져 있는데 이런 거 다 무시하십시오. 우리 안 그래도 뭐 공부할 것도 많은데 이런 것들을 왜 하나하나 다 외우면서 갑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보시면 돼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k는 0이다. 이때 k가 뭐여야 얘가 중근을 가질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우린 이거 완전 제곱식은 0의 꼴이 나와야 돼요. 그럼 k는 뭐가 돼야 될까? 맞아요. 4예요. 이거 그냥 이거 생각하고서 x 플러스 2의 제곱은 0의 꼴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니까 k는 2의 제곱인 4가 돼야 되는 거겠죠. 당연한 거죠, 그쵸? 자, 또는 바로 판별식, 완전 제곱식이 아니라 이제 우리 판별식을 이용하셔도 돼요. 판별식은 어떻게 해요? b제곱 마이너스 4ac였어. b제곱 16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k 그게 얼마다? 0이다. 따라서 k는 얼마? 4. 똑같은 말이야. 중근을 갖는다? 완전 제곱식이 0이다? d가 0이다. 같은 말. 이해됐죠? 네. 자, 그 다음 개념 6 보시면은 복잡한 2차 방정식 풀이라고 나오는 부분 봅시다. 당연히 복잡한 2차 방정식은 어떻게 하면 돼요? 안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개수가 막 분수, 뭐 소수. 그럼 걔네들이 분수나 소수가 아니게 만들면 되는 거고, 괄호가 있는 거, 괄호 풀면 되는 거고, 정상적인 2차 방정식처럼 생기게끔 만들어내면 되는 거잖아. 공통인 부분이 있는 거, 공통인 부분을 치환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근데 여기는 이 예시 같은 것들은 그냥 뭐 냅다 전개해서 그냥 간단하게 만든 다음에 거기서부터 2차 방정식 풀듯이 풀어주셔도 사실 상관은 없겠죠. 특별한 아이디어 같은 거 없으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 빅트 테스트 정리할 때 그때 그냥 읽어보면서 즉 정리하는 걸로만 대체할게요. 이건 지금 내가 여기서 할 말은 없습니다. 딱히. 그다음 개념 7.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는 우리가 판별식 얘기하면서 이미 다 이야기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같은 이야기 하면서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혜승아,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나 떨어뜨린 거 가지고 뭐라는 사람이라면 나 되게 나쁜 사람이 됩니다. 나 절대로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네, 펜을 사용하다가 떨어뜨리는 것은 괜찮아요. 네, 펜을 가지고 장난치다가 떨어뜨리는 것은 안 됩니다. 같은 결과라도 그 원인이 다르면 그것에 대한 진단과 처방, 조치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아까부터 계속 펜을 유난히 떨어뜨리고 계시죠? 그럼 이 펜을 가지고 정상적인 사용을 하면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인 사용을 하면서 떨어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냥 그거는 내가 이 펜을 바닥에 던지는 것과 다를 게 없어요. 돌리다가 떨어뜨린다는 것은 떨어뜨린다는 걸 인지한 상태로 돌리다가 그냥 바닥에 떨어지는 걸 허용한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가만히 있다가 바닥에다 펜 집어던지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것처럼 역시 그것도 이 수업에 많이 방해가 되니까 하지 마십시오. 알겠죠? 자, 마지막 개념이에요. 2차 방정식 구하기. 물론 이 뒤에 2차 방정식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2차 방정식의 활용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1차 방정식 활용 공부했었을 때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죠? 힘들었죠. 1차 방정식 활용 처음에 공부했었을 때 어떤 막 문장을 막 식으로 막 바꾸고 막 뭐 하고 하면서 진짜 골치 아팠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2차 방정식의 활용이래. 얼마나 어렵게 라고 생각이 들지, 그치? 2차 방정식이니까 뭔가 더 어려워 보이잖아. 레벨 2인 것 같고 그러잖아, 그치? 근데 안 그렇습니다. 1차 방정식이 압도적으로 더 어려워요. 즉 다시 말해서 2차 방정식이 압도적으로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2차 방정식으로 쓸 수 있는 상황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1차식으로 쓸 수 있는 상황들은 되게 많았어요. 근데 2차식으로 쓸 수 있는 상황은 거의 없습니다. 나오는 문제가 거의 한 5개, 한 7개 정도? 그 이상 뭐 문제를 못 내. 맨 보던 것들만 볼 거야. 그래서 한 5개 정도쯤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뭐 1차 방정식 활용 같은 것들은 5개가 뭐야? 거의 한 30개, 40개 정도쯤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체감상? 그쵸? 뭔가 좀 비슷한 유형들만 여러 개 가지고 쌩 같은 거 보시면 막 뭐 유형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았잖아. 그치? 근데 2차 방정식 활용은 거의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 풀면서 편하게 공부하시면 될 부분입니다. 오늘 백지 테스트에서도 안 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패스. 오늘 할 부분은 개념 8까지만이에요. 2차 방정식 구하기. 근데 이게 너무 쉬워, 너무 쉬워. 너무 쉬운 부분. 잘 집중하면 3분 안에 끝난다. 자, 여러분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는 0. 이거 어떻게 풀었죠? x 플러스 1 x 플러스 2는 0. 그래서 근이 어떻게 나왔어요? x는 마이너스 1 혹은 마이너스 2. 이게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푸는 과정이자 순서였어요. 근데 지금은 뭐 하겠다고 하는 거냐면 이거 하겠다는 겁니다. 와우. 우리가 이거 했었잖아요. 이제는 이거 하겠다고요. 흔히 x가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왔대. 근데 1창의 개수는 2창의 개수, 최고창의 개수는 1이라고 고정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뭐 2나 3이나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그 문제를 잘 읽고 그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셔야 돼요. 최고창의 개수가 1이라고 한다면 근이 이렇게 나왔을 때 도대체 얘 어떻게 인수분해가 됐었다는 얘기일까? 불러봅시다. x 플러스 플러스 1 바로 x 플러스 2는 0. 그럼 그 한 줄 위는?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는 0. 오케이 끝. 와우. 그냥 이거야.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풀던 것에 그냥 역과정 가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 하나만 낼 테니까 그것만 같이 풀어봅시다. 최고창의 개수가 2예요. 조심 2입니다. 근이 마이너스 1과 3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2차 방정식 구해봅시다. 최고창의 개수가 2라는 것에 유념하십시오. 인수분해가 어떻게 됐었을까요? 2x 2 괄호. 아유. 그냥 2를 한 번에 묶어주면 되잖아. 우리는 뭐랑 뭐를 인수로 갖고 있다는 걸 알아?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이걸 인수로 갖고 있고 최고창의 개수가 2가 될 수 있게끔 2만 앞에다 곱해주면 돼. 는 0. 그럼 정리만 하면 되죠. 그래서 2x 제곱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3 플러스 1하니까 마이너스 2x에다가 2 곱하니까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에다가 2 곱하니까 마이너스 6은 0. 끝.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풀던 것을 그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된다. 그래서 최고창의 개수가 2, 오케이 2 묶어주고 근이 이렇게 나왔어, 오케이 인수 무엇을 가질지 확인하고 전개. 끝.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2차 방정식 구하기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을 풀 줄만 알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미션일 것이다. 자, 질문할 거 있으시면 없습니까? 네, 그래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지금부터 잘 정리하면서 백지 테스트 준비해 보도록 합시다.